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작년도에 급하게 나가느냐고 와서 그 출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번에 그 선교사 수양회 참석자 겸사 일시귀국 한 김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갑자기 나가게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선교 보고라고 할 것은 없고, 그죠? 어떤 그 파블로 목자가 왜 갑자기 저렇게 중남미 선교사로 떠난 배경이 궁금하다. 또 나이도 많은데 혼자 외국에 나가서 밥은 제대로 해먹고 있나? 또 그 나이에 캠퍼스 선교를 잘 섬기고는 있는가? 하나님은 제가 38년 전에 스페인에서 있을 때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또 안요셉 성경 선생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일생 제 생명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7군데 다니면서 그 평신도 선교사로 그동안 섬겼다가 이제 2014년 외교부 그 정년 퇴직하기 전서부터 이제 퇴직하면 중남미에 선교사로 나가고자 부부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퇴직한 지 10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겪고 고대 교수도 하고 전북대 교수도 하고 코로나도 겪고 그러다가 작년 6월 초에 전국 평신도 목자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주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서 6장 8절이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소감스면서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저는 스페인어와 중남미 문화에 익숙해 있고 그동안 늘 성경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두었던 코스타리카로 가서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쿠바로 나가고자 했습니다. 쿠바. 그래서 안요셉 선교사님 부부하고 쿠바 정탐 여행도 일주일 다녀왔죠. 근데 그 종교 포교의 자유가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일단은 이제 코스타리카로 가서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중남미 대륙 섬 말고요. 중남미 대륙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UBF 선교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전까지는 경성대에서 나가신 파블로 박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멕시코로 이동을 했죠.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8월 전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둘러 항공표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아직 건강할 때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의 출국 결정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축복을 아까 우리 양마가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축복을 넘치도록 받은 자입니다. 딸 셋 다 믿음의 가정 이루고 여기도 앉아있지만 손주 4명이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게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있어 보니까 안 좋아요. 시니어들.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시는 이 시니어 분들 나가세요. 응? 괴롭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UBF에서 60대로 넘어서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져요. 우리 UBF도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뭉개고 계시지 마시고 나가시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코스타리카 가는데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선교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성령님은 미국 달라스에서 코스타리카라 가는 비행기 좌석 옆에 멕시코 출신 미국 선교사 여자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뭐 미국 선교팀이다 카나다 선교팀이다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 자매님도 소개로 코스타리카 대학의 그 학생 선교단체 이 학생들과도 또 만나서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에도 제가 또 참석하기도 하시고 영화회화 그 모임에도 나가서 코스타리카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숙소 구하는 일, 비자 문제, 은행 문제, 의료보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단기간에 순조롭게 해결해 주셨고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거기는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거주 비자 제도가 있습니다. 거주 비자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증으로 코스타리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에 도착한 일주일 후에 개강하자마자 매일 아침 캠퍼스로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 코스타리카 학생들한테 잘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한테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 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나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나니까 학생들이 뭐 다 아주 기가 죽여가지고 그죠? 와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묻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스페인어로 하는 거죠, 다. 그죠? 근데 이제 구세주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죠. 뭐 이렇게 나와요. 쭉.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여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인격체야. 그 두 분이 다르잖아. 그런데 나중엔 같잖아. 그죠? 그 14절 보여주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거하셨으니 우리가 그 외아들의 독생자를 보고 이 말씀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이네요. 그래요? 그럼 1절로 돌아갑시다. 1절에 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요. 그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으니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오늘 뭐 배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3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제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예수님이 누구죠? 그러면 어떤 학생은 이제 맞춰요. 창조주시네요. 둘째 창조주. 셋째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예수님이죠. 그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우리 그냥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빛 가운데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이외에 이제 뭐 쭉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이 공부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를 배웠죠. 이 요한복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배워보실래요? 배워보겠다는 사람 계속 손들어. 그래서 이 지난 학기에 9명하고 1대1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 성경 공부
준비하느냐고 뭐 같은 말씀을 전하니까요. 요한복음서부터 쭉 나가고 요한복음 6장까지 공부하고 창세기로 돌아와 가지고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배우는 거다. 1장서부터 7장 노아의 홍수까지 쭉 매일 아침 새 직장에 제가 이제 직장을 얻었잖아요. 새 직장에 여기서는 출근 안 했는데 새 직장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캠퍼스에 갔는데 10분 거리에 있는 캠퍼스로 걸어가면서 마음을 겸손히 비우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떤 학생을 연결시켜 주실까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저를 단지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혼자 지내니까 시간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도 많더라고요. 학생들과 공부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십 년 뭐 공부를 했는데 좀 피상적으로 했는지 거기서 모르는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리키니까 열정적으로 가리키니까 학생들도 진지하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캠퍼스에 앉아서 학생들과 공부할 때 문제지 없이 대화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많이 하지 않아요. 뭐 문제지 가지고 하지 않아요. 앉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대답하도록 도왔습니다. 9명 중에 1, 2학년 학생들이 7명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지난 10월 말에는 여러분 뭐 UBF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이 런치 미팅을 처음으로 갖고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고 또 제가 그동안 배웠던 요한복음에 대해서 그 퀴즈를 준비해 가지고 한국 캔디와 라면을 상품으로 주었더니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10월 말에는 또 이 종강 점심도 학생들하고 같이 했고 그다음에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여름방학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바이블 리딩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누가복음, 1월에는 사도행전, 2월에는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 파울라 사모님이 들어왔던 때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월서부터는 하계 수업을 들으러 대학으로 돌아온 학생 4명과 1대1을 또 했죠. 저는 이제 매주일 스페인어 메시지를 준비해서 숙소 내에서 숙소라는 게 이게 공유 숙소예요. 공유 숙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큰 집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키친이라든지 뭐 화장실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런 데서 이제 제 룸에서 혼자 주일 예배를 스페인어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지. 제가 찬송 혼자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와 엄청 은혜 받고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번 3월 새 학기부터는 꾸준히 공부해온 그 7명의 학생들라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피싱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학기 들어서 4명의 1학년 학생들을 또 얻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1대1을 매일 하면서 7명은 그룹으로 이제 하고 내년도에는 제2그룹 성경 공부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그 학생 7명 중에 5명을 그 리더로 세워서 성경 공부를 미리 가르치고 제가 여기 한국에 머무는 6주 동안에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야, 놀랍잖아요. 제가 그 성령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신입생들은 이제 뭐 성경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온라인으로 1대1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돌아오기 전에 제 생일이 4월 16일인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생일 축하하는 성경 공부 자리에서 그 Dos, tres. Cumpleaños feliz. Te deseamos a ti. Cumpleaños San Pablo. Cumpleaños feliz. 이게 안 돌아가죠? Dos, tres. 요 저 양들하고 그 학교 식당에서 그 저기 점심 식사하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그 저 성경 공부 피자 먹으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18세에서부터 21세 사이에 참 샛별과 같이 그런 총총한 그 학생들인데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응? 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이제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모자 딱 눌러쓰고 말이죠. 응? 주름살도 커버하고 말이야. 응? 이게 뭐 저를 얼마나 또 그렇게 좋아하고 잘 따르고 말 잘 듣는지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코스타리카는 여기 중미에 있어요. 중미. 응? 위로는 니카라과가 있고 아래로는 파나마가 있죠. 코스타리카, 풍요로운 해안, rich coast라는 뜻입니다. 왼쪽에 태평양, 오른쪽에 카리브해가 있죠. 근데 그 인구가 뭐 총 520만 명에 이 수도권 인구가 160만 명이에요. 조그만 나라죠. 그래서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1949년도에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내란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목장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목부들을 이렇게 총을 줘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이 군대에 썩어 빠진 이 군대 돈만 들어가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폐지했어요. 1949년도에. 그 돈으로 교육, 의료, 환경 보호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고 또 2021년에는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 관광이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가 그 저기 주라기 공원의 그 로켓 현장이죠. 그리고 또 사회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요. 뭐 첨단 기술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의료기기, 생명과학 분야, 반도체, 전자 부품 등등. 그리고 이 코스타리카는 커피 생산지고 파인애플 세계 생산 제1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뭐 고층 빌딩은 없고요. 이렇게 화산도 있고. 이 코스타리카 대학은 1940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5개 국립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50개 이상의 사립대학이 있어요. 근데 저기 코스타리카 대학이 이렇게 캠퍼스가 3개로 되어 있는 아주 큰 대학인데 한 4만 5천 명이 있죠. 수도권에는 뭐 한 3만 2천 명이 있고 나머지 주요 도시에 또 나눠져 있는데 중미에서는 탑 1위예요. 국내적으로도 명문대학교고 그래서 연구원하고 교수가 한 6천 명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주로 피싱하고 전도하는 이 분수대 그다음에 이게 교양학부예요. 늘 이 교양학부에서 저기 학생들을 만나니까 1, 2학년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 교양학부 그 벽면 옆에 걸려져 있는 이 해바라기 모자이크가 이 대학교의 상징인데요. 그 나는 빛을 바라본다 그 얘기. 해바라기가 햇빛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이 가톨릭 국가라 모든 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 기도 제목대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성교 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블로 목사님이 한 20년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다시 오늘 말씀처럼 다시 드려서 귀한 선교사 섬기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마하 선교사님 통해서